제가 이제 압구정고 1학년, 2학년, 3학년 내신과 수능을 같이 담당하지만 이제 이 근처에서 압구정고 내신과 수능 수업을 가장 잘 한다고 학생들이 이제 후배들한테나 아니면 뭐 주변 어머님들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강사 최혜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짧게 간단하게 저는 압구정고의 가장 이제 궁금하신 점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매해 시험 범위가 다르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일한 선생님이 같은 학년을 담당을 하더라도 그 연도에 따라서 매해 시험 범위가 교과서 안에 있는 것도 바꿔서 자꾸 시험에 출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커리큘럼은 동일한데 순서를 바꾸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 선생님에 따라서 출제 유형이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물론 기본적인 프린트가 교과서는 50%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학교 추가 프린트를 이제 줘서 그 안에서 골고루 섞어서 시험을 치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담당 선생님이 일반 자사고나 아니면 그 사립학교처럼 정해져 있지 않은 편이에요. 그리고 동일한 학년을 연달아서 같이 맞는 경우도 드물더라고요. 근데 재작년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선생님들이 연달아 1학년을 2번 맡으신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해 담당 선생님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교과서이지만 매번 시험 대비를 할 때 이게 같은 학교로 시험 대비를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험 범위가 다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 차이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쉽게 출제하는 선생님이 굉장히 쉽게 내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문제 유형에 따라서도 그렇고 난이도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이따가 제가 뒤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교과서 지문은 50% 들어가고 학교 프린트가 50% 들어가다 보니 사실 문제집을 사다 보면 그 문제집의 반도 쓸모가 없게 돼버리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학교 프린트는 마찬가지로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 해 담당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 교과서에 없는 문학작품에 대해 반드시 출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걸 개별적으로 선별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학교 프린트도 중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막내거나 이런 유명한 작품들은 당연히 겹치긴 하겠지만 그 외에 추가적으로 겹치는 작품 몇 개 없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 안에 보면 커리큘럼 자체가 저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문학하고 그다음에 문법, 비문학 이렇게 세 가지 커리큘럼이 들어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문학하고 문법에 조금 더 힘을 많이 실는 경향이 있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수능에 나오는 비문학 커리큘럼은 아니에요. 교과서 안에 있는 비문학 커리큘럼인데 보통 이제 뭐 설명문이나 논설문, 토론하기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비문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걸 보시면 수능보다도 어렵고 긴 지문형 문제가 최근에 3, 4년 동안에는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것 같아요. 저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때랑 사실 시험 딱 끝나고 나서 제가 늘 학생한테 물어봐요. 중학교 때랑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딱 하는 말이 뭐가 딱히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럼 왜 우리가 시험이 이렇게 많이 어렵게 느꼈을까라고 묻는다면 중학교 때는 사실 주어진 범위 안에서 여러 번, 3, 4번 반복을 시키고 문제집 풀고 기출문제 풀고 반복이라는 걸 하면 내가 공부한 거 안에서 분명히 문제가 나왔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시험이었다면 이상하게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 반복도 했고 진짜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가장 큰 문제는 보기 박스를 굉장히 많이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기 박스는 이제 어떠한 내용이 주로 들어가냐면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논문 같은 책을 이제 선생님들이 펴서 현대시 이론 같은 걸 거기서 발췌를 하세요. 그래서 보기 박스에 그걸 넣으면 보기에 근거해서 작품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외운 거랑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학교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독해력이지 라고 말씀을 하시고 대놓고 저는 항상 학교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수업을 했고 어떤 식으로 시험을 출제를 할 것이다를 늘 머릿속에 담고 이제 시험 대비를 하는 사람인데 가르쳐주지 않은 내용을 시험에 내고
그럼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이거 저희 수업 안 했잖아요 얘기를 하면 학교 선생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국어가 암기 과목도 아니고 독해인데 내가 수업 시간에 독해하는 방법을 알려줬으니 보기를 줬으면 보기에 근거해서 네가 해석할 수 있어야지. 그게 국어야. 읽으면 되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렵니? 라고 말씀하시기에 뻔하다. 오죽하면 학교 선생님은 한 번도 국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수학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법칙을 주고 거기에 근거해서 독해를 하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공부하는 방법이 맨날 시험 기간에 임박해서 여러 번 반복을 하고 그걸 외운 걸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 그게 안 맞는 것이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느끼는 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때서야 아이들이 아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가도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는 다 선생님들이 주관적으로 만드는 말인 거잖아요. 그 말을 누가 독해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 싸움인 것 같아요. 말을 꼬아놓은 걸 아 이거는 내가 공부했던 것 중에 단어의 순서를 바꿔놨다 라는 걸 알아채는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가도 악보 시험에서는 그거를 되게 이렇게 성공했다, 나 시험 잘 봤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잘 봤다라고 얘기를 끌어내기는 절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작년에가 되게 문제가 심각했던 게 뭐냐면 여기 문법이 되게 난이도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법 난이도가 최근 2년 동안 완전 상이에요. 저희 보시면 문학은 중상, 중일 때도 있고 중보다 조금 어려울 때도 있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상중 하라고 써져 있잖아요. 아주 쉬울 때는 하 정도의 난이도를 유지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상 또는 중 골고루 나오는데 문법을 보시면 문법은 계속해서 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안 그랬는데 2년 전에 특정 선생님이 처음 맡으면서부터 원래 학교 문법이라는 게 따로 있고 고3들이 배우는 수능 특강에 나오는 문법 범주가 따로 있어요. 고3들이 배우는 수능 특강에 나오는 문법은 학교 문법하고 관점이 조금 달라요. 동일한 의문의 변동을 설명을 하더라도 관점이 다르고 쓰는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1학년들한테는 주로 3학년 수능 특강의 문법의 관점을 잘 안 가르치거나 아니면 가르쳤어도 이거는 이런 관점이 있으니까 그냥 알아만 둬라고 하는데 그 선생님은 2년 동안 계속해서 그 문법을 1학년 문법을 학교 문법에 국한되지 않고 정확하게 3학년들이 배우는 수능 특강에 나오는 관점으로 계속 수업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 아이들 입장에서는 말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특강에 나오는 동일한 유형을 내다 보니 엄청 길어졌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문법이 아니라 독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법이 가장 어렵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이제 어머님들 중에서 아 우리 아이가 너무 문법을 어려워한다라고 한다면 준비를 굉장히 많이 시켜야 된다라는 걸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비문학은 뭐 사실 만약에 외부 지문을 출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독해만 잘하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질 파트는 아니에요. 적어도 내신에서는. 문학에서 만약 가장 큰 문제인데 사실 문법은 그리고 비문학은 정해진 답이 있어요. 근데 문학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어떻게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답이 될 때와 우리가 연습했던 게 답이 안 될 때가 작년에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봐도 또 제가 봐도 이 문제는 도저히 이거의 답이 될 수 없는데 그걸 답이라고 내시는 경우가 딱 한 문제가 작년에 있었거든요. 이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저만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께도 다른 출판사에도 그 작품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도저히 답이 될 수가 없는 건데 결국에는 그걸 끝까지 답을 밀고 가시더라고요. 그게 어차피 학교 선생님들이 가진 무기이기도 하고 또 내신을 출제하는 선생님들의 무기이기도 하지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전교생이 거의 다 틀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수업을 그렇게 그러니까 심지어 그 단원은 A, B 선생님 중에 이게 되게 구조가 독특해서 그 단원을 문법 하시는 선생님이 그 단원을 이제 가르치는 학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은 문법을 하시는 분한테 문학을 배웠기 때문에 가져가서 물어봤더니 그 선생님도 설명을 하실 때 왜 그런지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더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그 문제를 출제할 때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사실은 그거는 출제자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꼭 하나씩은 있다라는 것도 내신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 2년 동안 시험 대비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내신 따기가 쉬운 고등학교는 없는 것 같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여기 다음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오시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매번 제가 설명회를 진행을 하면 이렇게 세 가지를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압구정고 시험이 쉽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신 따기 쉽다. 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많이 들으셨나 봐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이제 압구정고가 190명을 뽑잖아요. 190명 중에서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대학을 소위 서울대 안에 있는 대학을 가려면 1등급, 2등급까지가 조금 무난하다. 그러면 1등급, 2등급까지 받으려면 190명 중에서 21등까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21등까지 하려면 점수가 적어도 모든 과목에서는 골고루 90점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절대 쉽지가 않다는 얘기인 거죠. 특히나 국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놀라지 마세요. 문항수가 38문제였어요. 시험 시간이 50분인데 38문제였고 특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시험 끝나고 주관식은 손도 못 대고 맨 케이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남학생도 울었어요. 그런 시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중학교 때 주관식 경험이 있는 친구가 있고 주관식 경험이 없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주관식을 시험 볼 때 주관식을 이제 접하지 못한 친구들이 너무 놀랬던 거예요. 서답형이라고 나왔는데 서답형도 그냥 단답식이 아니라 38문제인데 그 안에 9문제가 서답형이고 9개 중에 4개가 긴 서술형, 5개가 단답식도 아니고 그냥 문장 정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선생님들이 너무 하신 거다. 왜냐면 제가 선생이지만 50분 안에 38문제 게다가 서답형이 그렇게 9개나 들어가 있는 걸 저보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저도 시간 안에 못 풀어요. 못 써서 내요. 주관식은 1년 내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무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급을 결정하는 가장 큰 무기는 이 빠른 그러니까 이 많은 문제를 정해진 시간 안에 누가 빨리 파악하고 빨리 제대로 쓰느냐 우리는 그걸 평가의 도구로 삼겠다가 1년 내내 똑같은 패턴을 유지하더라고요. 2학년은 아니었어요. 2학년은 28문제, 9문제였고 누구나 다 제대로 독해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됐는데 오히려 1학년은 정반대였어요. 그래서 1년 내내 힘들었어요. 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남학생도 마지막 시험에서 90점 몇이 나왔는데 그게 1등 점수였거든요. 저희 학원에. 아마 마지막 시험에 1등급 커트라인이 80점 몇 이렇게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가도 그러니까 저게 보여요. 저 내가 아는 문제인데 학원에서 분명히 그 전날 제가 주관식을 찍어줬거든요. 알지만 앞에서 워낙 문제가 객관식이 그렇다고 뭐 쉽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길고 1번부터 8번까지가 압도적으로 길게 나기 때문에 그걸 읽고 이제 뒤에 거 풀어볼까라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린 거죠. 저게 내가 아는 게 있는데 아는 게 있어도 이제는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냥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런 패턴을 계속해서 유지했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았고 다른 과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국어는 정말 현대고보다도 현대고 선생님이랑 저희랑 맨날 시험지를 바꿔서도 이제 풀어보고 하거든요. 현대고도 어렵지만 당연히 어렵지만 압구정고는 이상한 패턴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현대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택지 그 국어를 할 때 가장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그래요. 5개 중에 3개는 지워지잖아요. 2개가 남잖아요. 2개 중에 누가 봐도 지문에 근거해서 이거는 답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오는 문제가 2-3문제 있어요. 그리고 길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내가 준비를 시키느냐 제가 준비를 시키느냐 늘 그 고민을 하고 있고 아이들을 이제 그렇게 독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내신 대비 기간 말고 평상시에 독해를 할 수 있는 모의고사를 계속 풀린다든가 풀고 나서 문제를 풀고 나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점점점 압구정고 내신 대비도 모의고사와 다를 게 없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외워서 되는 거 아니고요. 국어를 제가 2차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학교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국어를 잘하는 아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학교가 돼버린 거죠. 학교가 한 5년 전부터 교장 선생님 바뀌고 학교의 이미지를 바꾸고자 확 한번 그렇게 바뀐 적이 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처음에는 국어 과목이 그
그 다음에 재작년부터가 수학이 또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현대고와 악고를 고민하시는 분 중에 수학이 특히 현대고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수학 과목을 보고 악보 전공으로 이제 전환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굉장히 수학 선생님이 바뀐 이후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수학이.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통합과학은 무난한 편이에요. 통합과학 무난한 편이고 통합사회가 어렵게 나와요. 과목마다 패턴이 있고 영어도 문제수가 많고 어려운데 워낙 악고 아이들은 영어를 기본적으로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시험이 어렵고 문항서가 많아도 전체적으로 아이들 점수가 높아요. 생각보다. 과목마다 그런 특징이 있고 국어 같은 경우도 길고 수능형이고 모의고사형이고 이런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가 저는 악구전공 애들 1학년이에요. 3학년 다 어머님들이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하고 똑같이 저는 아이를 대하는데 누가 악구전공 애들 별로라면서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만약 내 자식을 욕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왜냐하면 어느 학교나 공부를 하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어머니들께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악구전공 학습 분위기가 별로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별로인 특정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이들만 있어가지고 반 분위기가 별로인 학급도 분명히 존재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에 한 반에 공부를 하는 친구가 그렇지 않은 친구가 있는 것처럼 악구전공에도 그렇게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부를 포기하거나 수업 시간에 공부를 안 하거나 하는 분위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특정 반 빼고는 절대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저희 학원에 왔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친구들이 또 이제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충 반 분위기를 제가 물어본다거나 아이들하고 이제 상담을 할 때 아이들 먼저 얘기를 해요. 저희 반 분위기는 이러이러해서 선생님들이 되게 좋은 소스를 많이 주신다. 또는 저희 반은 애들이 다 너무 놀아가지고 선생님이 맨날 돌려가지고 화만 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특정 반 하나 정도 빼고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정말 빡세게 열심히 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세 번째가 또 이제 가장 올해까지 궁금해하시는 점일 거예요. 세부 특기 사항을 잘 안 챙겨준다더라. 현대고처럼 자사고처럼 잘 안 챙겨준다더라. 근데 저는 이제 2학년, 3학년도 제가 다 하다 보니까 듣게 되는 게 있잖아요. 채특은 사실 선생님들이 알아서 학생한테 챙겨주는 건 아니에요. 학생이 본인이 채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대학을 갈 거고 이런 학과를 갈 거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채운 게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선생님한테 가서 부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러이러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내면 선생님께서 한번 봐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선생님과 얘기가 되면 써서 가져가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도 안 보고 하지 마라는 선생님은 안 계세요. 그렇게 와서 부탁을 하고 봐달라고 하면 다 봐주시고 봐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되게 잘 써주세요. 근데 그걸 모르는 학생들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고 선생님도 자기한테 시킨 게 없으니까 메꾼 게 없고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안 써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를 빠리빠리하게 잘 챙기는 친구들은 알아서 본인들이 해가지고 가서 내면 다 잘 써준다라고 학생들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채특을 챙기기 힘들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대충 1학년 중반에 제가 늘 한번 물어봐요. 1학기 때 활동했다고 뭐뭐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뭐 없다 그러면 안 되겠어. 너 안 되겠어. 1학기 지나기 전에 한번 여쭤봐. 그래서 방학 때 세특을 챙긴 애들도 있어요. 부족했던 세특을. 대신 매 학년의 마지막까지 그걸 확인 안 하고 수정 안 하게 되면 한 번 끝나고 나면 그거는 건드릴 수가 없는 영역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1학년 끝나고 확인 한번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제가 아이들한테 내신 대비하면서 수능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맞는 정보도 있고 아닌 정보도 있겠지만 대부분 막연하게 그렇다고 하더라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은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학교 실제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샘플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대부분 거의 2문제당 1문제꼴로 이렇게 보기 박스가 있고
주관식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위에 거는 보통 중학교 때 보기에 항목을 제가 제시해 준 거예요. 이런 거는 다 시험 대비 할 때도 봤던 내용인데 이런 게 이제 고등학교 때의 어떤 그 보기 박스의 항목입니다. 이런 거는 똑같은 시나리오인데 요거는 이제 극갈래 시나리오의 논문 안에 있는 이론을 뽑아가지고 와가지고 자아의 타자화라든가 타자의 자아화 이런 말을 딱 보면 애들은 이게 뭐가 다르지? 뭐 이런 거 기가 막히게 또 아이들이 헷갈릴 만한 것도 막 잘 찾으셔가지고 이런 거 보기를 내시더라고요. 이런 차이가 있다. 같은 보기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릴 것 같고 이게 이제 문법 문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이제 문법 문제가 길다. 일단 보기 박스를 보시면 저기 이제 한글 맞춤법에 관련된 문제인데 길어요. 길고 이 선택지도 여기 보시면 한자도 막 써져 있잖아요. 일단 아이들은 요즘 아이들은 특히나 한자 나오면 되게 뭐지? 뭐 이런 말을 이제 제가 독해를 일일이 해드리지 않겠지만 문장의 순서가 되게 독해하기 힘들게 짜여져 있어요. 고민 되게 많이 하시고 낸 문제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퀄리티 높게 냈고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문학하고 비문학하고 문법을 담당 선생님들이 아주 문제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내신 흔적이 많이 보이는 그런 유형입니다. 뭐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3학년들이 푸는 모의고사보다도 보기도 길고 선택지도 긴 거예요. 여러 문제가 문법이 보통 11문제 정도가 나오니까 문법만 11문제 그것만 해도 벌써 시간적인 부담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항의 특징이 있다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등 컷인데 작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1학년 1학기 1등급 드는 것이 85점 정도라고 되는 거 보이시죠? 저때 아이들이 많이 울었다는 거. 이게 뭐야 나 다 풀지도 못했어. 오자마자 울어가지고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사실은 어떻게 알았냐면 보통 뭐 특히 작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국어가 혼자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보통 혼자 준비하고 시험을 보러 갔던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 결과 뭐 일단은 내가 다 풀지도 못했으니까 그래서 뒤늦게 이제 오셔가지고 아이를 들어오셔가지고 시험 보고 울었다. 그래서 저는 한두 명인 줄 알았는데 계속 추가적으로 이제 기말고사 대비할 때 데리고 온 어머니마다 얘 울었다 남학생도 그렇고 여학생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2학기 기말고사 1등급이 더 낮아졌죠. 왜 그러냐면 저기 1학기 중간고사보다 마지막 기말고사가 훨씬 더 길었어요. 그러니까 문항수도 많은데 너무 길었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8번까지 제가 딱 시험지를 받자마자 뭐라고 생각했냐면 세 분이 출제를 하셨거든요. 문학, 비문학, 문법. 세 분은 절대 의논을 안 하셨구나. 이거를 50분 안에 풀 수 있다 없다를 출제를 해놓고 38문제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의논을 안 하시고 내가 내고 싶은 걸 내겠다를 딱 전 느꼈어요. 너희 내 수업 잘 안 들었지? 내가 시험 이렇게 막을 여기서 조져버릴 거야. 1번부터 8번까지가 먼저 비문학이 그렇게 나왔는데 그거 못 풀어요. 제가 못 풀어요. 아니 이거를 1번부터 8번까지 나중에 제가 샘플로 한번 학생한테 보여줄 거거든요. 저는 늘 학생들한테 수업하기 전에 이런 게 내신이야라고 보여주면 애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일 정도. 그래서 공부를 잘했던 1등 친구도 딱 펜을 놓자마자 검토를 할 시간이 없이 탁 걷어갔다. 그래서 굉장히 컷이 낮았다. 저는 1학년 1등급 커트라인 저렇게 낮았던 게 보기 드물었던 것 같아요. 2학년 컷에서는 저런 컷이 나올 수 있어요. 비문학, 2학기 때 비문학 할 때인데 1학년 컷이 저렇게 낮았던 거는 최근 한 5년 안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 올해는 어떤 선생님이 담당하실지 저도 사실은 아직까지 저는 예측할 수가 없고요. 제 생각에는 3년 연속 1학년은 같은 선생님을 줄 학교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하도 앞으로 오래 하다 보니까 1, 2, 3학년을 다 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어떤 선생님들 계신지 구조를 다 알잖아요. 그러면 3학년을 하시던 분들도 연차가 벌써 꽉 차가지고 5년마다 이제 선생님들이 교환이 되니까 아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새로 오신 분들이 담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어떤 점을 주시느냐? 새로운 선생님이 하면 그동안의 기출문제도 뭐 사실 뭐 안 먹히는 거고 너도 새로운 선생님을 너도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부분을 잘 기록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문학하고 문법하고 비문학 이렇게 뭐 교과서하고 외부 지문 나오는 정도 비교해놓은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업의 관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저희가 이제 내신 대비할 때 한 타임당 수업이 3시간이거든요. 그러면 3시간 막 수업을 하고 그냥 이제 아이들을 보내면 이 아이들은 주중에 과연 뭘 할까요? 수학하고 영어 하기에 바빠요. 월수금이 수학이고 화목이 영어니까 아이들은 참 보면 안쓰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월수금은 수학학원을 가야 되니까 그 전에 수학 숙제를 해야 되고, 화목은 영어학원을 가야 되니까 그 전에 영어 숙제를 해야 되고, 그럼 국어학원 일주일에 주말에 한 번 오니까 국어 숙제 대부분 언제 하냐면 금요일 저녁. 그래서 늘 토요일 아침에 되면 눈이 빨개가지고 누가 보면 밤새 공부한 것처럼 밤새 공부를 했겠지만 밤새 숙제를 물론 하느라고, 일요일 아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어는 사실 저는 좀 억울한 게 일주일에 한 번 오다 보니까 그것만은 절대 국어 점수를 못 만들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일주일에 한 번 수업으로 이 아이는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선생님이 계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주중에는 국어할 틈이 없거든요. 저는 그걸 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그런 상태로 숙제를 주면 숙제를 어떻게 하냐면 숙제를 위한 숙제를 하더라고요. 내가 독해를 해야지가 아니라 지문을 안 읽고 문제를 풀어요. 빨리 숙제를 해야 되니까. 너무 피곤하고. 당장 내일 숙제를 안 하면 저 여자가 날 남기겠지? 또 오라고 하겠지? 막 뭐라 하겠지? 그러니까 지문을 안 보고 문제에서 한 번에 답이 나오는 건 체크. 한 번에 답이 안 나오면 지문을 읽고 다시 해야 되는데, 안 나오면 아니야 두 개, 몰라 이렇게.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갖느니 차라리 그래 일주일에 한 번 더 와라. 저는 주중에 반드시 보충을 한 번 더 진행을 해요. 시간이 안 되는데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아이들 스케줄을 잘 보면 학교 끝나고 다음 학원 넘어가는 그 1시간, 1시간 반, 그 짬을 잘만 이용하면 주중에 어떤 친구들은 2번 더 원하는 친구들은 와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주말에 수업하고 나면 3일 뒤에 까먹어요, 사람들이. 그때 다시 한번 머릿속에 우리가 주말에 배웠던 내용을 집어 넣어주면 좀 더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남들보다 암기하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친구들은 암기할 거 빨리 했으면 그러면 너는 심한 문제로 풀어봐 라고 해서 문제를 따로 주고 여기서 문제 풀고. 그래서 수요일부터 금요일, 그 다음에 주말에 아침 타임까지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제가 시간이 되는 때를 다 받아가지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반드시 우리는 주말 말고 주중에 한번 만나서 우리가 배웠던 것을 복습을 하자. 너는 복습을 잘 끝났으면 문제 좀 어려운 거 풀자. 이렇게 이제 보충을 좀 반드시 진행을 하고,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놀라시는 게 어떻게 압구정고에든 그렇게 보충을 다 오느냐. 보충의 참여율이 거의 98%라고 보시면 돼요. 한두 명 빠지는 거 빼고는, 뭐 몸이 안 좋다거나 이런 거 빼고는 거의 다 보충을 참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본인들의 마음이 편하대요. 어차피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차라리 선생님이 하자는 때 하면 다른 것도 한 시간도 확보가 되는 거고, 국어는 내가 혼자 하지 않고 밑에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끝내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최대한 저는 주중에 보충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이 첫 번째 거를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이게 수업 끝나고 그 전주에 배웠던 거나 그 주에 배웠던 거, 그 시간에 배웠던 걸 저는 단어평가를 실시를 해요. 20문제 정도. 시간 제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 재고 문제를 푸는데 저 문제가 학교 기출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학교 기출문제는 압구정고 기출문제 18년도 거부터 계속, 그리고 다른 학교 기출문제도 같이 풀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법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수능에 나왔던 거나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 100% 유형이 똑같더라고요. 유형이 똑같고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만 좀 다르고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 연습 안 하면 아이들 처음에 중간고사 볼 때가 제일 많이 떨잖아요. 벌벌 떨어요. 이걸 평상시에 연습 안 하면 더 떨게 되겠어요. 실전에 가서.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단원평가를 꼭 실시를 하고, 저희가 단원평가를 실시한 다음에 그 내용, 뭐 상중하, 난이도나 아니면
어떤 단원을 봤다. 그 다음에 평균 맞은 개수, 그 다음에 이 아이의 맞은 개수. 요거를 학생한테도 문자를 보내고 어머님들에게 문자를 발송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굉장히 싫어해요. 쌤, 시험 보는 거 좋아요. 근데 좋은데 제발 엄마한테 문자 좀 안 보내면 안 돼요? 왜? 아니 사실 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본 것도 있는데 엄마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다. 학원에 가서 뭘 하느냐 자꾸 혼난다. 내가 너무 억울하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보면 안 되냐. 그래서 너 공부를 언제 할 거야? 그랬더니 시험 보기 전에 하겠죠? 시험 보기 전에 한 일주일, 2주일 전에 그렇긴 하겠죠? 근데 있잖아, 그렇게 벼락치기로 하면 중학교 때는 먹히지만 안 돼, 지금은 안 돼. 그리고 제가 시켜보니까 반복을 3번 정도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시험 범위에 대한 완벽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독해할 시간을 벌잖아요. 근데 그게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험지를 보고 잠깐만 이게 이 내용이었나 아니었나를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로 아이들 상정하고 만약에 어머님이 자꾸 너를 너무 괴롭히잖아? 그럼 나한테 얘기해. 내가 어머님께 전화해줄게. 이거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본 거니까 너무 어머니 뭐라고 하지 마시고 대신에 아이가 다음 주에는 열심히 공부만 했으니까 얘기를 해줄게. 이거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우리는 연습을 하려고 보는 거지 너가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보는 게 아니라 라고 얘기를 그나마 해주면 알아듣고 처음에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나중에는 이거 안 보면 되게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저는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저희 학원의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단원 평가를 굉장히 열심히 봐야 된다는 거. 주중모가 아까 말씀드렸고 저기 3번째 거 보시면 언제나 가능한 질의응답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딱 배정을 받으면 아이들 핸드폰 번호를 제가 다 저장을 해요. 그래서 첫 수업에서 불편한 점이 없었는지 수시로 물어보고 만약에 아이가 뭐 숙제가 뭐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궁금한 점이 일단 저는 그 안에 그 주에 다 해결하고 가게끔 늘 수업 쉬는 시간에 잘 안 나가고 서서 기다려요. 혹시 아까 첫 번째 타임에 수업했던 것 중에서 어려웠던 거 질문할 거 있는 사람 질문해라. 쉬는 시간에 질문을 받던가 아니면 수업 끝나고 질문을 받던가 아니면 창피해서 저한테 질문을 못한 친구들은 문자로 아까 표정이 몰랐던 것 같은데 혹시 이거 괜찮았어? 그러면 여지없이 아까 사실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물어봤어요. 이렇게. 항상 아이들과 문자로 주고받거나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을 하고 가라라고 얘기하는 스타일이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시즌2라고 되어 있어서 주 2일째.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2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설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저희가 휴강을 하고 압구정고 개강이 여기 날짜 보시면 2월 17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압구정고반 개강이 2월 17일하고 그 다음 주가 2월 달에는 2주 정도가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2주 정도에 진행되는 수업이 이렇게 2번 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3월 달부터는 아닌데 2월 달에만 수업을 2번 오는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지금 고1 과정을 계속 쭉 했잖아요. 1월 달하고 2월 달에 저희가 방학 때이기 때문에 국어를 2번 오게끔 시간표를 짜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와서 문학하고 독서 이렇게 1시간 반씩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 주중에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가 오전하고 오후에 수업을 깔아놨고 문법 1시간과 모의고사 1시간을 저희가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2월 말까지 진행이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압구정고 학생들도 지금 물론 계속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새로운 친구들도 2월 달에 만약에 2월 17일 날 개강하는 주에 합류를 하게 되면 2월 달까지는 일주일에 2번 오는 시스템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서 따로따로 진행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모의고사 60분. 국어학원을 가면 모의고사 과제를 다 주잖아요. 학원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긴 하겠지만 모의고사 과제를 주고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희도 사실은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이 모의고사 특히 1학년한테 주는 모의고사 안에 보면 1학년 시험에 나오는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냥 숙제를 주고 틀린 거 질문해라고 했더니 아무도 질문 안 하잖아요. 그 중요한 작품들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고 푼 문제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줄 수 있을까 하다가 아 1월하고 2월에는 그래도 아이들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니 그럼 우리가 모의고사도 수업처럼 시간표를 박아놓자.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풀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중요한 작품을 설명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일주일에 2번의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월달까지만 진행이 된다라는 점. 그래서 주말반은 압구정고반 같은 경우에는 2월달에는 저기 토요일날 오후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 문학독서. 일요일날 오후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근데 저기 심화반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심화반은 입학고사를 실시를 해서 저희가 보통 모의고사 1등급하고 2등급인 친구들이 저기 심화반으로 반이 배정이 되어서 저기서 같이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심화반 지금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간 친구들도 심화반과 그렇지 않은 반 이렇게 제가 이제 분리를 해서 수업을 했는데 뭐가 다르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 이제 구성하고 있는 아이들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아무래도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1, 2등급인 친구들을 제가 원했다 보니까 확실히 수업의 속도도 조금 달라지고 아이들이 공부에 몰입하는 정도가 조금은 그래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과제를 똑같이 시켜도 과제 수행 정도가 심화반인 친구들이 좀 더 완벽하다. 이게 좀 더 완벽한 거고 그러면 심화반이 아닌 친구들은 공부를 잘 안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뭔가 1, 2등급인 아이들은 문제 수도 좀 평상시 내신 대비 기간에도 문제 수를 좀 많이 주는 편이고 속도가 좀 다르다 보니까 제가 들어가서 수업하는 건 똑같고 진도 나가는 건 똑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상관물이 뭔지 설명을 안 해도 그걸 다른 작품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고 그렇지 않은 반은 객관적 상관물은 들어는 봤으나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죠. 그럼 사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수업을 하는 반은 심화반이 아닌 반에서 좀 더 설명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문제를 푸는 속도는 좀 더 늘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차이인 거지 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아닌 아이들 이렇게 막 분리를 해서 뭐 수준을 다르게 한다든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심화반은 입학고사, 모의고사 성적 1등급, 2등급이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2월달까지는 저희가 일주일에 2번 오는 수업이니까 주중에 선택할 수 있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대를 저희가 이제 써놨어요. 거기에도 이제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보시고 참고하셔가지고 만약에 나는 2월달에 당장에 아이를 보내고 등록을 해가지고 수업을 듣게 하고 싶다 그러면 2번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토요일, 그러니까 주말 수업에 언제 올 것인지, 아니면 주중 수업에 언제 올 것인지 이렇게 2번을 선택하셔가지고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월달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받게 되는 거죠. 원래 그랬던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인데 타임이 2타임으로 진행이 돼요. 제가 수업하는 건 다 똑같은데 이게 왜 이제 2타임이냐면 이번에는 희한하게 모의고사가 3월 초에 있는 게 아니라 3월 28일에 있더라고요. 늦어요. 굉장히 늦은 편이에요. 아주 날짜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3월 28일이면 한참 내신 대비 빡세게 하고 있을 때 보통 4월 27일 이때가 시험 시작이기 때문에 사실 모의고사는 잘 봐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1학년은 모의고사 신경 안 써요. 잘 봐도 못 봐도. 잘 봤으면 잘했다. 못 봤으면 괜찮아. 왜냐하면 1학년이면 모의고사는 모의고사 수능이 아닌 거잖아요. 학력 평가예요. 수준.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모의고사를 막 1학년 때는 그렇게 막 빡세게 시킨다고 하진 않는데 대신 내신은 무조건 빡세게 시키는 편이에요. 첫 번째 내신에서 누가 1등급, 2등급을 차지하느냐 그게 결국은 쭉 갈 수도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의고사를 아예 놓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나의 첫인상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도 사실은 1학년 처음 3월달에 보는 모의고사는 잘 봐야 되는 시험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이번에 날짜가 너무 주위에 있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마 3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정도는 제가 1교시에는 모의고사 수업을 진행을 하고 2교시에는 내신 대비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요거는 그때 수업의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아이들이 요 반 아이들이 내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나간 진도 자체를 너무 버거워한다 싶으면 제가 수능 수업의 시간 좀 줄일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저건 제가 알아서 양은 조절을 할 거고 시간은 조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2교시 체제인데 수능 수업하고 내신 수업을 3월 첫째 주랑 둘째 주까지는 계속해서 같이 진행을 한다. 근데 그것도 뭐 1시간 대 2시간으로 할지 1시간 반, 1시간 반으로 할지는 아이들의 상태를 보고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할 부분이다 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월 달에는 이렇게 한 번 수업을 오면 되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클리닉 수업을 통한 밀착 관리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3월 아마 저는 둘째 주부터 주중보충을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첫 번째 주에는 아이들 스케줄이 완벽하게 이렇게 픽스된 게 아닌 경우가 있더라고요. 학원들도 이제 다 그거 하다 보면은. 그래서 한 둘째 주, 셋째 주 정도가 돼야 뭐 수학학원 끝나고 언제 가는 길에 들릴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또 아이들한테 스케줄을 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클리닉 수업을 진행할 때는 저는 무조건 내신에 관련되어서 관리를 할 거예요. 복습을 시킨다든가 이것도 학생에 따라 다른데 복습이 안 되는 친구들은 복습을 시킬 거고 머릿속에 충분히 배웠던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좀 더 어려운 문제를 줄 거고 어려운 문제를 주고 어떻게 분석하는지 틀린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이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관리가 들어갈 거예요. 어머님들 이런 얘기를 하면 선생님은 한 명인데 그 많은 애들이 다 관리가 되냐라고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전 돼요. 워낙 저도 이제 강사 생활이 20년이 넘어갔거든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멀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학생을 딱 일주일만 가르쳐 보면 뭐가 부족하고 뭘 잘하는지 이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학생 개개인에 맞춰서 같은 강의실에 여러 명이 앉아있지만 그 아이들에게 각자 필요한 걸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줘서 효과적으로 그 학생에게 맞는 보충이 저는 가능해요. 여태까지 아이들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저기 올라오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수시 결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압구정고가. 저 학생들이 다 저한테 보통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내신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방학 때는 이제 수능 수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근데 그 친구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처음에 그 친구들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봤을 때 많이 흔들렸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 이런 패턴이죠. 영어 수학은 굉장히 잘하는데 국어가 생각보다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는 1학기 기말 때 2등급으로 떨어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라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기 있는 친구들 중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얘기 많이 했을 때 이렇게 극복을 해봐. 그걸 3년 내내 시키대로 잘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나서 이렇게 해. 그걸 3년 내내 꾸준하게 했던 학생들이에요. 그게 방법을 알려주면 학생들이 그렇게 하면 정말 독해력은 생기겠다라고 다 끄덕끄덕은 하는데 그걸 꾸준하게 하는 게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 학생들이 그걸 꾸준하게 했더라고요. 그러니 독해력이나 추론하는 능력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3월달에 정규 수업은 이렇게 토요일하고 일요일 아까랑 똑같이 1시 반 그 다음에 일요일 요거 시간대가 조금 바뀌었어요. 일요일 6시부터 9시. 빨간색에 보시면 수업 후에 또 밀착관리라는 게 있어요. 단어평가를 보고 제가 이제 질문을 받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질문을 받고 아이한테 질문이 없으면 반대로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딱 뭐 4시 반에 끝난다거나 9시에 끝난다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보통 한 3, 40분? 어머님들이 많이 기다리시다가 줄 건데 어쨌든 수업 시간이 그냥 4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아이한테 4시간이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그때 3시간만 하면 돼. 아 그렇구나. 항상 말 안 하고 은근슬쩍 계속 이제 하다 보면 어느덧 10시가 되더라고요. 마지막 타임이 9시. 애들이 나중에는 당연히 10시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참 귀엽죠. 너무 예뻐요. 아이를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이제 수업은 그냥 4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 요거는 이제 클리닉 주중에 이것도 이제 아이들한테 제가 직접 교사해가지고 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이제 다 거기 표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요 문자 내용은 제가 학생들한테 받았던 문자예요. 그래서 뭐 그냥 뒤에 있는 점인지 모르겠지만 좀 창피하긴 하지만 그 설명회 같은 거를 많이 가시잖아요. 어머님께서. 저는 몰랐는데 사실 전 그런 게 좀 있어요. 저만 열심히
열심히 아이들하고 잘하면 학생들은 저절로 저를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 자랑을 잘 안 하는 편이었어요, 그동안은. 근데 이제 어머님들께서 처음에 중간고사 때 다른 학원을 보내셨다가 만족할 만한 점수를 못 얻거나 해가지고 기말 때 이제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학원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학원에 각자 저희 학원에 잘하는 애들이 다 몰려 있어요. 뭐 이런. 그럼 제가 데리고 있는 애들은 유령인가요? 뭐 이런 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이제 2학년 된 친구들 중에서도 1등급이 아까 제가 몇 등까지라고 말씀드리냐면 7등까지잖아요. 6명을 제가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한 명도 제가 못 데리고 있어가지고 완전히 늦으면 이런 편인데 다른 학원 갔더니 자기네가 1등급 다 데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학원에서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급하면 그런 거짓말을 할까라고 속으로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어머님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학원을 선택하시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저희 학원에 오세요가 아니라 저희 학원에 오지 않더라도 그 결정을 하실 때 이거는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압구정고를 담당하는 선생님은 압구정고만 담당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현대고랑 압구정고를 담당한다. 현대고 1, 2, 압구정고 1, 2를 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어디다가 힘을 많이 쏟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히 현대고죠. 그 압구는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경력이 많은 사람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매해 선생님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시험 범위도 바뀌죠. 그러면 매해 그 선생님의 수업을 아이들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고민을 무지하게 많이 해야 돼요. 올해 이 선생님은 뭘 낼까? 라고 고민을 무지하게 많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선생님이 현대고 1, 2, 압고 1, 2를 다 한다 치면 현대고 1, 2에 쏟는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고 압고 1은 그런 고민을 할 여지에 틈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압구정고가 그러면 그동안 기출 문제로 이게 해결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한 선생님이 그 모든 학교를 다 담당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을 선택하시던 간에 국어 같은 경우에 특히 압구정고를 담당하는 그 학교만 담당하는 선생님한테 아이를 보내시는 게 맞아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너무 인원수가 적은 학원을 보내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학원이 유지가 되려면 기본적인 아이들의 명수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압구정고가 10명이 안 된다 치면 10명 가지고 그 학원이 돌아갈 리는 없잖아요. 그럼 다른 학교 소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압구정고 10명밖에 담당을 안 하는 그 선생님에게 압구정고만 맡기지 않겠죠. 다른 학교 소수 2-3개를 더 맡기겠죠. 그럼 또 뭐가 문제냐면 소수 학교인 학교도 출판사가 다르면 결국 이 선생님은 담당해야 되는 출판사가 3개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압구에 쏟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아이는 그 인원수가 많은 강의가 익숙치 않아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룹 과외처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 다 결국은 돌고 돌아서 오잖아요. 그러면 그룹으로 하는 데 딱 가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그룹으로 하는 게 압구만 그룹으로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학교도 그룹으로 할 거기 때문에 쏟는 정성이 얘한테만 쏟을 수는 없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압구를 메인으로 하는 학원, 압구 학생이 가장 많은 학원을 보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압구가 가장 많다는 건 거기가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그 학원의 밥줄인 거잖아요. 그럼 정말 절실해요. 이걸로 치면 저희는 생계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에 맞춰서 온 신경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해야 대접을 받는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아이들한테 늘. 그래서 선택을 하실 때 과외들, 그 과외를 받았던 친구들도 와서 하는 얘기가 과외 선생님이 학년만 해서는 과외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압구만 계속 과외를 하는 선생님. 그런 분은 괜찮아요. 근데 압구 학생 했다가 경기고등학교 학생 했다가 뭐 이러면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또 하나는 학원 중에서 압구만 담당하시는 선생님인데 그분이
일주일 내내 전임 강사가 아니라 파트타임만. 그러면 아이가 질문하러 갔을 때 그 선생님이 안 계시겠죠. 그럼 질문 못하고 온다거나. 그 선생님이 파트타임이라는 건 다른 요일에 어딜 간다는 얘기일까요? 다른 학원 가서 다른 학교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쏟는 정성이 악보에만 쏟을 수 있는 정성이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악보를 가장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곳에 가서 아이가 공부를 해야 국어를 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 있어서 본다면 저는 솔직히 제가 늘 이제 설명의 마지막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저는 그냥 악보에 미친 여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학년, 2학년, 3학년 통틀어서 저는 시험할 때는 시험 기간에 그러니까 2학년, 3학년은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1학년 때 배우고 올라가는 게 있어서 아이들이 그리고 1학년보다는 문제는 어떤 융통성이 생겨가지고 이제 딱 요런 거 하면 돼 알려주면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능력이 생기는데 1학년들이 가장 문제인 거잖아요. 1학년은 거의 제가 어미새랑 똑같은 거예요. 어미새랑 똑같은 거예요. 먹이를 물어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친 듯이 시험 기간만 되면 단어 평가 볼 때도 이번엔 이 선생님이 뭘 낼까? 참 수업의 내용을 보니까 이러이러 했는데 이렇게 내겠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서 줘요. 그러면 여지없이 예상대로 그렇게 출제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 고민이 없이는 아이들 시험을 잘 보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진도 나가고 공부는 너희가 해. 이게 무슨 선생님이에요? 그거는 관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수업을 해봤자 그리고 관리를 해봤자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시대는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내신이 잘 나올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어디를 보내시든 악보에 그냥 미친 선생님이다 라는 느낌이 드시는 선생님한테 그 아이를 맡기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따가 이거 설명회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